2000년 이후로 점점 목 디스크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베개는 10개, 20개를 사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스마트폰 때문에요. 제가 사실 2000년 초반에만 해도 제가 진료한 지가 벌써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2000년 초반만 해도요. 허리 디스크 환자가 더 많았어요. 2000년 이후로 점점 목 디스크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목 디스크뿐이 아니라 그냥 목이 너무 아파요. 근긴장성 두통. 목 근육이요. 여러분들 긴장되면요.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면 뭐 신경외과 가서 다 MRI 찍죠? 다 이상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긴장성 두통인데 그냥 신경외과 가서 검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목을 치료하면 해결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고요? 스마트폰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오늘 이거 촬영하러 오는데 기차 안에서 계속 이거 보고 있었네. 오늘 대본 뭐 있나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거북목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라운드 숄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모근이 항상 긴장되어 있죠. 여러분들 머리 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머리 무게.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5에서 7kg. 볼링공 무게예요, 볼링공 무게. 자, 5에서 7kg가 되는 머리 무게를 이 목이 지탱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어. 자, 15도. 15도 숙이면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머리 무게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5도. 15도 숙이면 2배로 늘어요. 그럼 2배 벌면 10에서 15kg. 자, 그럼 60도로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머리 무게가 5배로 느껴집니다. 목이 5배의 힘이 더 들어가요. 그럼 5배는 얼마예요? 25에서 머리가 무거운 사람은 35kg. 어마어마한 무게가 목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목의 피로도가 증가되고, 자, 목의 피로도 증가되잖아요. 그러면은 베개 뺄 때도 불편하고요. 눈도 뻑뻑하고, 아까 두통이 있다고 했는데 어지럼증 생기고요. 나중 되면 귀에 소리도 나요. 이비인후과 가서 이상 없죠. 목의 긴장도 때문에 턱관이 틀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어지럼증이나 이명 증상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뭘 치료해도 안 나니까 결국 어딜 가요? 신경과 가세요. 그래서 우울증을 먹고 수면 유도제를 먹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뭐 스마트폰. 이해가 되시죠? 잠잘 때 베는 베개도 목 건강에 중요할까요? 베개. 네, 근데 베개가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베개가 목을 교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7시간 이상 주무시잖아요. 그만큼 베개는 중요해요. 너무 딱딱한 베개 하면 목의 긴장도를 증가시키겠죠. 근데 베개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베개는 10개, 20개를 사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 평상시에 베개를 벨 때 베개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베개의 탄력도 어느 정도 탄력이 좀 있는 게 좋고요. 메모리폼처럼 옆으로 누울 때는요 목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옆으로 누웠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목이 반드시 유지되려면 어깨에서 머리까지 높이 정도 되는 옆으로 누울 때 그렇게 받쳐줄 수 있는 베개. 그 똑바로 누우면 어떻게 되나요? C컵을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베개가 막 C컵을 억지로 만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갖고 있는 C컵에 살짝 베개가 유지를 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머리 뒤쪽은 살짝 C컵을 받쳐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목이 뒤로 너무 많이 젖혀지면 안 되니까 살짝 머리 위쪽에도 얇게 베개 높이가 좀 같이 받쳐주는 그런 베개들을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베개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사실은 베개를 안 베요. 이미 베개가 불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개 저 베개 다 써보는데 본인이 만족할 만한 베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엎드려서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목이 이렇게 되잖아요. 목도 과학 긴장이 되고요. 턱관절 다 틀어지고 절대로 엎드려 주무시지는 마세요. 기능성 베개들이 목 건강에 효과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베개가 다시 얘기하지만 본인의 증상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자세나 습관을 베개를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W 스트레칭이라고 있어요. W 스트레칭. W 스트레칭. 그게 뭐냐면 이렇게 팔을 앞으로 쭉 뺐다가 뒤로 쭉 젖혀서 7초 정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몸이 자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목이 앞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목에 C커브가 없어지는데 점점점 베개를 베면 뭐예요? 커브가 목이 뒤로 꺾여가지고 경추 후만이 돼가지고 베개 베면 불편한데 베개가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운동하세요. 그래서 쭉 W 스트레칭만 해도
등 근육이 강화되고 가슴이 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베개가 점점 편해지겠죠. 그러다가 어떤 베개를 만나면 그 베개가 자기한테 좋은 거죠 뭐. 5060들이 많이 하는 1만보 걷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만보계 아시죠? 만보계 때문에 1만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만보계는요 도쿄 올림픽 때 그게 몇 년도야? 한참 됐죠? 그때 운동이 막 올림픽 때문에 일본에서 이 운동이 선풍적인 인기가 막 있을 때쯤에 어떤 회사에서 만든 상업용으로 만든 게 만보계예요. 만보계는 그냥 뭐 상업용 이렇게 만보계를 만든 거지 만보를 걸어야 좋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걷는 양은요 나이에 따라서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걷는 양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은 뭐 6, 7천 보 걷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걷는다 다 좋은 건 아니고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걷느냐. 슬리퍼 신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걷는 게 운동이 되나요? 뭐 백화점 쇼핑몰 가서 이거저거 1시간 2시간 쇼핑하면서 걷는 게 무릎에 좋은 운동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운동이라는 거는 신발을 정확하게 걷기 운동에 좋은 신발 신고 몸의 온 정신을 이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걷기라는 거는 걷는 속도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냥 걷는다고 터벅터벅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빠른 걸음.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3걸음, 나이 드시면 일주일에 2걸음 그랬는데 보통 저는 권장하는 게 걸을 때 약간 좀 숨차면서 걸을 때 좀 약간 좀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걸으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약간 숨이 찬 느낌 정도의 걷는 속도가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팁은 보폭을 좀 넓게 한다고 생각하고 걸으면 그렇게 돼요. 평상시 보폭보다 좀 넓게 좀 빠르게 걸어야지만 근육이 딱 더 생기고 그리고 코어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좀 빠르게. 그리고 신발도 너무 가벼운 신발 말고 밑창이 이렇게 또 트위스트 해봤을 때 뒤틀리지 않는 그런 신발. 그리고 힐 스트라이커라고 하죠. 뒤에 신발 뒤에 보면은 이제 힐 스트라이커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신발들. 그런 신발을 좀 신고서 걷는 게 좋고요. 얼마나 걸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일주일에 150분 정도 걸어도 충분히 건강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정도 평균 뭐 일주일에 6일 정도 걷는 운동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이상만 잘 걸으면 될 것 같지. 보면 나 오늘 만보 걸었어 2만보 걸었어 하루에 뭐 3시간 걸어서 만보기 타고 다니면서 뭐 시간 재면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걷느냐 양보다는 퀄리티 질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 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예, 맨발 걷기. 이게 맨발 걷기라는 게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압이 되니까. 한의사로서 생각할 때는 손이나 발바닥에도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압을 해주니까 순환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장육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뭐 정확하게 논문적으로 근거가 막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의학적인 마인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발바닥 지압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맨발 걷기 할 때 주의할 점 뭐예요? 상처 나지 않게. 특히 당뇨 환자들은 하면 안 되겠죠. 상처 나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항상 운동하고 나서는 발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거기에 뭔가 좀 박혀 있는데 그 뭘로 했다가 나중에 발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황토길 뭐 맨발로 걷는다 좋습니다. 뭐 황토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걷는 거라 좋은데 단 당뇨 환자라든지 그리고 걷고 난 후에 청결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저도 이제 그거 원하는데요. 하체 근력 운동, 뭐 PT, 제가 혼자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먹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딱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말랑말랑하게 태어나요.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뻣뻣해 죽죠. 내가 지금 점점점 몸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뻣뻣해진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 근육이 탄력이 좋아야 돼요.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스트레칭 잘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먹는 거. 나이 들어서 좀 여기 시청자분들도 많이 구독자분들도 느낄 거예요. 술 먹으면 다음날 온몸이 다 뻣뻣해요. 다음날 일어날 때 옛날 젊었을 때 머리만 아팠는데 관절도 다 뻣뻣해져요. 술을 먹으면 몸에서 그만큼 염증 물질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고요.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근육에 충분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운동
중요하고 특히 근육량을 늘려주는 운동, 유산소 운동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팔뚝 두꺼워지는데 뭐 어때요? 알통 생기면 허벅지 두꺼워지는데 허벅지 두꺼워지면 어때요? 요즘은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그런 체형이 더 요즘은 더 각광받습니다. 여러분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다이어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육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요. 그만큼 열량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시키되 근육의 탄력을 계속 같이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통증 있잖아요. 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주는 경고일 뿐입니다. 경고. 그리고 통증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통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삶이 되게 우울해져요. 아마도 그런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통증이 못 느끼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의 삶을 그린 그런 영화 한번 보세요. 그분이 결국에는 삶에 되게 우울한 거예요. 자기 통증을 못 느끼니까. 통증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통증을 느껴야지만 몸이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통증이라는 거는 내 몸에서 어딘가가 고장난 거 스스로 고치고 있구나.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일 때만 내가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통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통증은 내가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조금 조심해야지 하고 긍정적인 그런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통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길렀으면 좋겠습니다.